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혹시 군사력이나 외교라고 생각하셨나요?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산업 정책을 꼽습니다. 맞아요.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바로 이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정말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죠. 김신행 교수님 교재를 딱 펼쳐놓고 정부가 이 칼을 잘못 휘두르면,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내 시장 왜곡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나 미래 전기차 시장을 꼭 선점하고 싶어요. 그럼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요? 그냥 수입품을 싹 막아서 우리 기업들한테 시간을 벌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직접 돈을 팍팍 지원해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요. 시장 왜곡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관세와 생산 보조금, 이 두 정책을 정면으로 맞붙여서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최적의 정책이란 무엇인지 그 원칙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국제경제학과 경제발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어떤 산업정책을 쓸 것인가 하는 거요.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그런 토론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선택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추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은 산업, 이걸 우리가 유치산업이라고 부르죠. 이 유치산업을 지키려고 수입품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쳤습니다. 뭐랄까,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말이죠. 거센 국제 경쟁이라는 비바람을 막아주면 언젠가는 쑥쑥 자라서 세계적인 거목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었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가 진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뜨거운 논쟁의 정중앙을 꿰뚫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왜곡이에요. 우리는 보통 시장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똑똑한 손이 때로는 길을 잘못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왜곡이라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공장이 막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그 물건의 시장 가격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반대로 어떤 새로운 첨단 산업이 생겨서 주변 다른 산업에 기술이나 지식을 막 퍼뜨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산업이 만드는 제품 가격에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을 거고요. 바로 이런 게 왜곡입니다. 네, 시장 왜곡은 불안정 경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환경 오염 같은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긍정적인 왜곡, 외부 경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주변에 좋은 지식이나 기술을 막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 시장 가격에는 전부 담겨 있지 않은 바로 그 상황. 정부는 바로 이 숨겨진 보너스를 보고 저 산업은 우리가 좀 키워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부가 오케이, 우리 이 산업 키운다 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흔하게 꺼내드는 두 가지 무기, 바로 보호 관세와 생산 보조금을 링 위에 올려놓고 직접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똑똑한 선택일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관세의 마법이자 동시에 함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전 세계는 PW, 이 국제 가격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자, 이제부터 수입품에는 T만큼 세금을 붙이겠다 하고 관세를 딱 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PW 더하기 T, 이만큼 쑥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럼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와, 비싸게 팔 수 있게 됐잖아요? 당연히 신나서 생산량을 S0에서 S1까지 확 늘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부가 딱 원하던 그림이네요? 네,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생산자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 우리가 이걸 경제학 용어로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저기 보이는 녹색 A 영역만큼 늘어난 겁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니 목표의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비용 누가 낼까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생산자들이 저 A만큼 이득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소비자들은 비싸진 가격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훨씬 더 큰 영역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내 지갑에서 돈이 버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그냥 돈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아예 불필요한 낭비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저기 빨간색 삼각형, D 영역,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이걸 소비 왜곡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전부 합친 거예요. 원래 가격이었으면 정말 기분 좋게 샀을 텐데 괜히 관세 때문에 뒤싸져서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사회 전체의 순수한 손실, 낭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 생산 보조금을 보면서 관세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왼쪽에 방금 우리가 본 관세 그래프가 있고요. 오른쪽에 생산 보조금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 가격이에요. 생산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한테 가서 사장님, 물건 하나 만드실 때마다 저희가 돈을 보태드릴게요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자들은 신나서 생산량을 S1으로 늘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수입품 가격 자체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관세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여전히 저렴한 국제가격 PW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게임 끝입니다.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보세요. 두 정책 다 생산을 늘리는 목표는 달성했어요. 성공입니다. 하지만 관세는 어땠죠? 엉뚱하게 소비자 가격을 건드려서 저 불필요한 소비 손실, D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반면에 생산보조금은요, 소비시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딱 문제의 핵심인 생산에만 정확히 개입했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비용, 즉 낭비를 따져보면 당연히 생산보조금이 관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문제의 근원을 직접 겨냥하는 정책이다. 이걸 목표 특정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소화제 먹는 게 아니라 감기약 먹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사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문제의 근원이 뭐였죠? 국내 생산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생산 보조금이 정답인 거죠. 엉뚱하게 수입을 막는 관세를 쓰는 건 마치 다리가 아픈데 팔에 깁스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간접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몇 개의 간단한 그래프와 개념을 통해서 한 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가진 힘입니다. 처음에는 그래프도 나오고 용어도 나오고 해서 좀 복잡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관세와 보조금의 차이를 아는 것, 딱 그것만으로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무역 분쟁이나 정부의 산업 정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경제학 공부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파고들어서 이 장벽을 한번 딱 넘어서면요. 정말로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 뒤에서 진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힘의 원리를 명쾌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걸 얻게 되실 거예요. 이건 마치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아요.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앞으로 정부 XX상업보호위해 수입관세 인상 같은 뉴스를 딱 보게 되면 오늘 배운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더 똑똑한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